다음은 항산화 네트워크의 또 다른 항산화 네트워크 중에 하나의 물질인데 비타민 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사실 발견된 지가 거의 100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오래된 비타민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인터넷 검색이나 또 영양제 시장에서 비타민 E의 중요성이 그렇게 강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게 아마도 2005년도인가 6년도에 발표된 코펜하겐 샥이라는 그 보고서에 의해서 비타민 E의 과연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몸속에 비타민 E는 여전히 중요한 항산화제이고 실제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비타민 E 하면 다른 말로는 토코페롤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통 토코페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 신체, 우리 몸속에서 가장 이 토코페롤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 네 가지 토코페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몸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면서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알파 토코페롤입니다. 그래서 그냥 흔하게 비타민 E는 알파 토코페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근데 비타민 E가 그러면 다른 항산화제하고는 어떤 차별점이 있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용성이라는 겁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이죠. 그러면 지용성 비타민은 가장 중요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지질의 산화를 막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식용유를 바깥에다가 이렇게 내놓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식용유가 산화되죠. 산화되면서 하얗게 변하고 약간 이렇게 굳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들, 우리 몸속에 있는 중성지방들도 만약에 혈관 속에 있다가 활성산소의 공격을 받게 되면 산화가 됐을 경우에는 딱딱하게 굳거나 이렇게 산패가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녹아있는 지방 상태가 아니라 약간 굳게 되는 지방 상태가 되겠죠. 비타민 E는 만약에 식용유에다 비타민 E를 섞어 놓으면 이런 산패를 막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도 우리의 세포막이나 또는 우리 몸속에 있는 콜레스테롤들이 이 산화적 손상을 받는 것을 비타민 E는 막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비타민 E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지용성 항산화제라는 거 첫 번째 가장 기억하시고요. 또 비타민 E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혈소판의 응집을 막는 겁니다. 혈소판에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피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혹시라도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 분들, 혈관의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비타민 E는 아마도 굉장히 중요한 물질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피를 묽게 만들고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현상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거죠. 말하자면 혈관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E를 기억할 때 딱 두 가지입니다. 지용성 항산화제이고 두 번째는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관 건강을 좋게 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이 가장 비타민 E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타민 E를 이렇게 보면은 시중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이렇게 먹거나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비타민 E가 우리가 보통 음식을 통해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식물성 기름, 해바라기 씨유나 아니면 식용유나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런 기름에 비타민 E가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또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에도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비타민 E를 어느 정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E는 꼭 영양제로 보충을 안 하셔도 어느 정도는 섭취가 가능한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